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속보가 터졌죠. 이재명 대통령 긴급 공급 대책을 지시를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방법을 빨리 찾아서 3일 내로 당장 보고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만큼 지금 세제 개편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공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뭐 이재명 정부도 이게 세금만 가지고 집값 잡을 수 없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공급이 막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지만 공급을 통해서 뭔가 어떤 뭐 이렇게 그 수요라든지 이게 공급이 되니까 너무 막 급하게 안 해도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도 가능하면 기존 물량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오히려 퇴로를 좀 열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한 뭐 공급 본격적인 새로운 공급이 나올 때까지 한 2, 3년을 기다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공급안이 안 나오면 이게 오래 못 가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공급 대책을 지시를 했고, 뭐 당장 3일 내로 다시 보고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뭐 대통령하고 이미 뭐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이 됐겠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K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린벨트 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어쨌든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무게감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 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군사시설을 풀어서 조만간 국민께 보고하겠다. 자, 이 이야기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도 보고하는 거지만 이게 뭐 대통령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곧 공급 대책이 임박해 있다. 공급 대책을 뭐 사실상 준비를 많이 했겠죠.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좀 약간의 퍼포먼스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긴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린벨트 뭐 군사시설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정부가 어떤 공급을 위해서 뭔가 속도를 내고 뭔가 대책을 갖고 있다. 우리가 곧 대책 나올 거다. 뭐 요런 지금 방향인데, 두 가지가 그린벨트하고 군사시설이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 내가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특히나 서울 안에서는 새로운 택지를 못 찾고 이러니까 뭐 그린벨트를 정말 해제하고 싶다, 이런 강한 열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린 담당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결국은 뭐 부총리도 알았을 거고 대통령도 뭐 알았을 거고, 지금 담당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고서는 당장 공급이 어렵겠다라는 것을 뭐 일단은 이제 이런 카드 때문에도 아마 지금 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뭐 지금 뭐 이런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이게 마스터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재개발 재건축이 또 자칫 잘못하면 집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뭐 환경단체라든지 또 뭐 나중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거 남겨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고 또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또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밖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일단 보여지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결국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임박했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와 있습니다. 자, 해제 예상 지역, 뭐 지금까지도 계속 나왔던 지역들이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세곡동하고 자곡동. 자, 여기에도 뭐 많은 그린벨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지금 여기는 또 방이동 쪽에 뭐 올림픽 지금 선수촌 뭐 요쪽 다 인근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도 지금 다 계속 나왔던 곳들인데 특히나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규모나 이런 면에서 제가 계속 좀 눈여겨보고 있는 곳인데 요건 조금 자세하게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올림픽 선수촌이죠.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자연 녹지나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 땅들이. 자, 그리고 입지가 워낙 좋잖아요.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바로 옆 단지고 올림픽 선수촌 바로 옆 단지인데 자, 또 행정구역도 뭐 송파구 쪽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물론 하남도 지금 조금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이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올림픽 선수촌 옆에 있는 이쪽이 대략 한 3만 채에서 4만 채 정도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때 이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번 지정했다가 다시 해제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뭐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뭐 가용한 땅 그린벨트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면서 뭐 실질적으로 뭐 이제 많은 뭐 이제 사실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자 이걸 뭐 무슨 민간으로 하겠어요. 아니 그린벨트 풀어서 이거 뭐 민간 분양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거의 뭐 100% 가깝게 공공개발로 갈 텐데 결국은 공공개발은 또 무주택자분들에게 다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이렇게 올림픽 뭐 선수촌 이런 쪽으로 입지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와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특히나 세대수가 3만 채에서 4만 채예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한 12,000채 정도 되는데 뭐 땅 규모만 봐도 요만한 게 지금 12,000채인데 이렇게 따져보면 뭐 4개만 해도 거의 뭐 한 3만 채, 4만 채는 충분히 뭐 그보다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겠죠. 빽빽하게 짓는다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주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무주택자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뭐 저는 계속 이 뭐 입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다 지금 서리풀지구 22,000채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뭐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뭐 조금 더 올라가면 강남역이잖아요. 뭐 지금 강남역 여기가 신분당선 조금만 가면 강남역이고 여기 이제 청계산 입구역이라는 여기에서 이제 요쪽 지역들 위쪽 그러니까 양재 시민의 숲역하고 요 사이 요쪽 지역들 그다음에 청계산 입구역 쪽에서 아래쪽 지금 남쪽 요쪽 그렇죠? 남쪽 지역 뭐 북쪽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22,000채면은 일단은 신분당선 뭐 청계산 입구역을 이용해서 바로 강남까지도 갈 수 있는 뭐 이런 입지이기 때문에 정말 짱짱한 입지죠. 짱짱한 입지. 그래서 22,000채 여기도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금 공급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 지금 구룡마을 지금 3,800채도 다들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이미 지금 2,000채 정도는 공공주택으로 공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 뭐 이런 지역에다가 공공주택 짓지 뭐 무슨 민영에서 분양해서 뭐 이렇게 무슨 땅 장사하고 집 장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 무주택자들에게 다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룡마을도 입지가 짱짱하죠. 여기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뭐 어마어마한 이 지금 단지 요게 이제 레미안 블레스티지 지금 도로 하나 건너편이에요. 도로 하나 건너편에 여기에 지금 구룡마을 와 여기도 지금 3,800채인데 자 결국은 여기도 공공에게 지금 공공주택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든 혜택은 다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군사시설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큰 축이 그린벨트고 또 하나의 축이 군사시설을 푸는 건데 이제 조만간
국민께 보고 조만간 공급 대책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 나오는 곳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이 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가는 그런 군사시설이 바로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곳인데요. 일단은 미군으로부터 이제 반환이 완료된 그런 뭐 이제 군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전체가 한 300만 제곱미터, 뭐 대략 한 뭐 100만 평 가까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30만 제곱미터니까 여기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거의 한 뭐 9만 평, 10만 평 가까운 뭐. 그런데 지금 이게 또 국토부 산하 LH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국토부가 이거 뭐 결정을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뭐 그냥 언제든지 뭐 공원 부지니까 그냥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지난달에 국방부가 뭐 이런 거가 그냥 바로바로 사실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그 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뭐 정부 기관들이 이제 협의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달에 국방부가 용산 어린이 정원에 설정됐던 이 군사 제한보호 구역 이거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용산 어린이 정원에 일단은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다, 요런 걸로 일단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워낙 땅 규모도 넓고 당장 또 지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이때 이제 후보 시절에 용산공원하고 뭐 용산 정비창까지 포함이겠죠. 그래서 하여간 용산 쪽 전체에다가 10만 채를 청년 기본주택으로 짓겠다, 이런 공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다 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뭐 무주택 신혼부부나 이런 따지고 보면 다 무주택이죠. 이제 무주택을 위한 공공주택들이 이제 들어설 텐데, 아시겠지만 용산공원은 뭐 전체 이 본체 자체가 공원 이제 본체 자체가 워낙 짱짱한 데다가, 자 여기가 지금 한남 뉴타운이에요. 한남 뉴타운이고 이쪽이 뭐 나인원 한남이나 뭐 한남 더일이나 뭐 사실 뭐 수십억씩 가는 동네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바로 이제 이촌동이고 여기가 이제 용산역이고 워낙 짱짱한 입지에 있는 또 뭐 공원이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숲세권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아파트가 공급된다 그러면 뭐 바로 또 한강이 가깝고 너무나 좋은 입지죠. 그래서 뭐 아주 서울에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100만 평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자 그래서 여기에 거의 뭐 한 8만 뭐 5천 채, 만약에 뭐 8만 5천 채 청년 기본주택이면 아주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공급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지역이고, 지금 당장 뭐 다른 데는 그렇더라도 일단은 용산 어린이 공원 어린이 정원 이제 이제 이촌동 쪽에 조금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용산 어린이 정원 지금 이쪽으로 해서 결국은 뭐 한 뭐 지금 10만 평 정도 요렇게 지금 공급이 될 걸로 이렇게 뭐 지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산 정비창이죠. 용산 정비창은 계속 뭐 말도 많고 탈도 이제 많은 곳인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한 1만 채 정도죠. 1만 채 정도, 지금 뭐 많으면 한 1만 2천 채 정도. 서울시하고 이제 계속 좀 엇갈리고 있는데 서울시도 뭐 적어도 한 8천 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죠. 8천 채까지 얘기는 하고 있어서 또 그리고 뭐 또 모르죠. 뭐 이게 또 앞으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여기 한 뭐 만채,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있죠. 이 129 이제 대책, 올해 이제 129 대책에서 도심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 안에 사실 서울 안에 있는 군사부지들이 꽤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캠프킴이죠. 용산 이제 캠프킴. 이것도 한 2,500채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용산 국제 업무가 이제 한 10,000채 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들도 보면 또 국방대 부지 이것도 굉장히 좋죠. 상암 쪽인데 한 2,600채 정도
뭐 마포 아주 가까운 굉장히 핵심적 한강변에 있는 아주 좋은 또 부지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동대문 쪽에 국방연구원 여기도 한 1000채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태릉CC도 군사부지죠. 사실은 군골프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 6800채 정도 되고, 남양주 지금 군부지도 한 4200채 정도, 상당히 큰 공급이고, 강서 군부지도 한 뭐 1000채 가깝게 공급이 되고, 금천 공군부대가 물량이 굉장하죠. 한 3000채 정도 이제 가깝고. 자, 그리고 과천 경마장 쪽도 따지고 보면 이제 방첩 사령부하고 같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군사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또 뭐 군사시설 관련된 것들이 또 공급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 용산공원 쪽에 있는 특히나 용산 어린이 정원 같은 이런 군사시설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엄청난 공급이 일어나겠죠. 자, 이거 다 쏟아지면 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대박이다. 그러니까 좀 남아있는 뭐 서울 안에 있는, 제가 볼 때 이건 마지막이에요. 뭐 좀 특히나 용산 뭐 공원 쪽이 이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강남 쪽에 있는 뭐 강남구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역 쪽에 있는 뭐 이게 서울의료원 부지라든지 모든 게 이제 다 정말 거의 영끌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제 서울에서 쓸 수 있는 가용 택지는 아마 다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결국 이게 다 쏟아지면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실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죠. 내가 무주택으로 기다린 보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핵심 지역에서, 그것도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형태로 해서 엄청난 공급들이 이제 뭐 그린벨트도 그렇고 군사시설 쪽에서도 많이 뭐 쏟아질 걸로 일단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기왕에 있는 이 3기 신도시,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공급 측면에서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거의 정권 말기쯤 돼서,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집이 남아돈다, 그래서 전혀 공급을 하지 않았고 계속 이제 부동산이 공급 없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판에 가서 3기 신도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그래도 뭐 보상이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자, 결국은 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열매를 따는 거는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바로바로 착공하고, 사실 이제 뭐 사전 청약들도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사전 청약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고 이제 다 본 청약으로, 그래서 분양이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빨리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뭐 이재명 정부가 바로바로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3기 신도시 속도를 내는데 아마 목숨을 걸 거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3기 신도시에서 많이들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과천지구죠. 당연히 뭐 과천지구는 그냥 진짜 여기 또랑 하나만 건너면 이게 서초예요. 서초일스나 이런 게 뭐 또랑 하나 건너면 이게 서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뭐 서리풀지구도 서리풀지구지만 지금 과천지구도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뭐 12,000채 정도가 지금 쏟아질 거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서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하남 교산이죠. 하남 교산 쪽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아까 뭐 제가 올림픽 선수촌, 그 다음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서도 뭐 입지가 가까워, 여기 가운데죠. 어떻게 보면 하남 교산하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지역 쪽에 아까 뭐 그린벨트도 말씀드렸었고, 자, 그다음에 지금 뭐 하남 교산도 워낙 가깝죠. 특히나 지금 송파 하남선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오금역에서 송파 하남선이면 뭐 세 정거장, 두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뭐 하남 교산 워낙 입지가 잠실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뭐 송파, 그냥 송파 권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짱짱한 입지, 거의 뭐 4만 채 가깝게 공급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한강 건너죠.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지금 다산 신도시 쪽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짱짱한 데다가 지금 뭐 9호선, 또 GTX 지금 뭐 B노선, 뭐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짱짱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또 물량이 꽤 되죠. 한 6만 8천 채, 7만 채 정도가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아래쪽에 있는 구리 지금 수택지구인가요? 지금 여기도 한 2만 채 가깝게, 그것도 한강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아주 이쪽 뭐 구리 지금 수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이렇게 따져보면 한 7만 채, 2만 채, 9만 채 정도가 또 뭐 이쪽을 쏟아질 것이어서 요것도 지금 뭐 기다린 분들이 좀 보람이 있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고향 창릉이죠. 고향 창릉은 워낙 짱짱하죠. 왜냐면 이건 마포잖아요. 마포. 지금 마포 쪽에서 멀지 않습니다. 바로 뭐 옆이 지금 상암이고, 그래서 마포권이라고 할 정도로, 특히나 또 뭐 이제 GTX A 노선은 이미 이제 개통이 돼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게 이제 강남까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강남으로 또 바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도 지금 괜찮고, 그 다음에 또 강남까지 연결이 되면 또 마포 또 생활권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물량도 꽤 있죠. 3만 8천 채, 여기도 한 4만 채 가깝게 쏟아지니까 여기도 뭐 짱짱한 입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인천 계양 쪽하고 이제 부천 대장, 이제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 사실상 서울이에요. 사실상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뭐 17,000, 한 2만에서 한 3만 7천, 4만 채 정도가 여기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마곡지구가 바로 옆입니다. 마곡도 아주 가까운 입지여서 여기도 뭐 짱짱한 입지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큰 사이즈를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바로 위가 광명뉴타운이고, 광명뉴타운 아래쪽에 광명시흥지구죠. 광명시흥지구.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안양천 하나 건너가면 이쪽이 지금 영등포예요. 영등포도 가깝고, 그래서 뭐 여의도 생활권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의도도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또 광명뉴타운이 워낙 짱짱하니까, 그래서 광명뉴타운 아래쪽에 광명시흥 또 거의 7만 채 정도 좀 아주 대규모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서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신규 택지는 계속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미 워낙 택지가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별로 이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을 헬기로 돌아다니면서 택지될 만한 것을 찍어보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땅을 찾으러 헬기 타고 다니면서 땅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그만큼 공급에 절실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헬기 타고 돌아볼 정도면 이미 뭐 아래쪽에서, 그렇죠, 다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어레인지를 해 놓겠죠. 뭐 어떻게 보면 어레인지 해 놓은 곳 중에서 먼저 픽을 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봐야 되겠는데, 뭐 이제 그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신규 택지를 지금까지는 지금 뭐 경기권이나 워낙 공급이 많고 또 미분양들도 있기 때문에, 또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랬었는데 결국은 뭐 대통령이 헬기로 돌아다니면서 신규 택지 찍어 보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뭐 요런 쪽보다는 3기 신도시에 가까운, 말 그대로 서울에 아주 인접한 이런 쪽에 아마 택지들, 그러니까 외가 아주 먼 것보다는 좀 가까운 쪽으로 좀 찍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처럼 정권을 잃을 수 있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세금 정책, 이제 뭐 쓸 수 있는 카드는 썼죠. 이제 세금 카드는 이미 썼기 때문에 이 세금 카드를 쓰고도 집값을 못 잡으면 이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공급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사실 뭐 계속 이제 뭐 총선이라든지 나중에 또 대통령 선거라든지 계속 뭐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선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뭐 그렇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일부러 손 놓고 있고 뭐 이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든 간에 워낙 또 이 부분이 뭐 당장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자, 결국은 실질적인 공급이죠. 뭐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나야지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지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아니 그러면 지금 청약 통장을 쓰면 안 되겠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곳에 청약 통장을 써야 되겠네. 자, 요런 분위기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뭐 포모 뭐 이런 또 언론에서 워낙 지금 뭐 펌핑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 나가려면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청약 통장을 쓰자. 자, 지금 내가 집 사버리면 무주택 이거 날라가는데 무주택을 유지하자. 요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실 텐데도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또 마음 써주시는 것 때문에 참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참 뭐 매일 제가 확인을 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토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페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페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비에스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저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페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